안녕하세요. 경직성 제거 및 탈경직에 대한 이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이 두 가지 경직성의 신경학적 기초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강조할 것입니다. 영국의 지 나렌트란 박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전 자세나 대뇌 경직으로 의식이 저하된 환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탈레 강성의 특징은 상지와 하지의 확장입니다. 탈레 경직의 다른 특징으로는 턱의 움켜쥐기, 후만증, 어깨의 내전 및 어깨의 내외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직이 심한 환자를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데코테이트 강성의 특징은 상지의 굴곡입니다. 이는 디세레브레이트 강성에서 볼 수 있는 확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데코르테이트 강성에서도 하지가 확장됩니다. 데코르테이트 강성의 다른 특징으로는 어깨의 내전이 있습니다. 이과 대학에서 경직성 해제와 탈경직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병변이 상부 및 하부 콜리쿨리와 데코르테이트 강성 사이의 수준에 있을 때 데코르테이트 강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병변이 상부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경우, 따라서 탈레 강직은 탈코르티케트 강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병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강성의 이름이 매우 비슷하게 들리고 많은 기능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니모닉은 의사의 블루멘펠트, 헬 블루먼펠드, 가 그해져서 증례를 통한 신경해부학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상지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이 니모닉을 제공합니다. 그의 조언은 상지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지가 위쪽을 가리키면 병변이 더 높으며 이는 탈경직입니다. 상지가 아래쪽을 가리키면 병변이 더 낮고 경직은 탈레 강직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디세레브레이트 강성과 디코르테이트 강성을 살펴보면 환자가 이 두 가지 강성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더 복잡해집니다. 즉, 자세가 디세레브레이트인 환자가 디코르테이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강직이 감소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환자의 팔꿈치를 수동적으로 구부리고 짧은 시간 동안 제자리에 유지하면 강직이 신전근에서 상완의 굴곡 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전 자세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탈레 및 탈경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종종 권장되지 않습니다. 중내의 병변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의 병변이나 의학적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탈센의 강성은 원래 동물 연구에서 찰스 스콧 시링턴 경에 의해 설명되었으므로 인간에게 보이는 심근 자세도 동물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셰링턴 경 교수는 영장류의 중내 병변은 고양이의 병변만큼 특징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탈세라브레이트 경직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신경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용어가 모두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인들도 뇌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참수된 개구리도 반사신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수 개구리에 대한 연구는 독일의 에드워드 플루거 박사가 광범위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알렉산더 클라인 박사의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수되거나 효과적으로 참수된 개구리를 사용했습니다. 왼쪽에는 첫 번째 개구리가 목이 잘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목이 잘린 개구리의 오른쪽 몸통에 자극이 가해지고 있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몸통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뒷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오른쪽 몸통에 자극을 주면 왼쪽 뒷다리가 오른쪽 몸통에 닿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목이 잘린 동물은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반사작용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린 닭이 잠시 동안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1940년대 중반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18개월 동안 머리가 없는 닭이 살았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는 부분적으로 잘려 있었고 주인은 절단된 식도를 통해 닭에게 먹이를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발생학을 기억한다면 중추신경계는 전내, 중내, 후내 및 척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내는 소뇌와 소뇌로 분화되는 중뇌, 중뇌라고도 불리는 소뇌, 중뇌와 소뇌로 분화되는 중뇌로 구성됩니다. 수질로 분화되는 수초는 골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뇌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전뇌 구조를 제거하면 운동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내관과 손해, 척수 및 말초신경이 온전한 상태에서 운동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찰스 스콧 시링턴 경이 광범위하게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영국의 의사이자 노벨상 수상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고양이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그는 분명히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동물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뇌간 수준에서 뇌간을 절단하면, 즉 뇌간이 상하 미소체 사이에서 절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동물들은 상지와 하지를 모두 확장하는 신전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데세브레이트 강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손해간 절개에 의한 손해 경직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육목골관 수준에서 절개를 수행하면 피질척수관과 윤상척수관이 중단됩니다. 피질척수는 분명히 피질에서 비롯됩니다. 로보로 척수관은 적색핵에서 시작하여 척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정 척추와 망상 척수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정 척추는 전정핵에서 시작하고 망상 척추는 폼과 중수골의 망상 형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지와 하지의 신전근을 활성화하는 데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신전 자세 또는 탈레 경직으로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후방 신경근을 절개하면 해당 척추 레벨에 해당하는 근육의 신전근, 톤이 감소하거나 절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간 수준이 있을 때 광범위한 자세는 주로 근육 스핀들의 감마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어 근육의 톤, 특히 신근 근육의 반사적인 증가로 이어져 확장 자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는 감마 운동 뉴런의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감마가 지배적인 특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감마 운동 강성을 감마 운동 강성이라고 합니다. 전손해엽에 병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의 전엽에 병변이 생기면 손해 경직성, 즉 신전근 자세가 악화됩니다.
전정핵은 일반적으로 전손의 사랑에서 유래한 신경에 의해 흡입됩니다. 전손해엽의 병변 후 신전 자세가 악화되는 것은 손상된 전손해엽에 의해 전정핵이 분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감속성 강직은 알파 운동 강직 또는 알파 운동 감속 강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간이 상부 콜리큘루스 바로 위에서 거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상지는 구부러지지만 하지는 여전히 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데코테이트 강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탈레 강성에서는 상지와 하지 모두 신전이 있지만 탈코르테이트 강성에서는 상지에는 굴곡이 있지만 하지에는 여전히 신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데네 강성에서 상지와 하지 모두 신전이 있고 반대로 탈코르테이트 강성에서 상지와 하지 모두 굴곡이 있다면 대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디코르테이트 강성입니다. 는 상지의 굴곡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병변이 상부 꼬리뼈 위에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질 척수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핵에서 척추까지의 관로인 윤상 척수관이 보존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전정 척수와 망상 척수는 경직성을 감소시키지만 반대편에 있는 윤상 척수, 즉 운동 피질이나 상위 센터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윤상 척수, 그 활동은 굴곡으로 이어지고 굴곡 근육의 긴장이 증가한다는 사실, 즉 윤상 척수는 경직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상지에는 굴곡만 생기고 하지에는 경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노브로 척추가 척추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흉부상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데코테이트 강성에서는 여전히 하지가 확장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지에서는 억제된 횡격막으로 인해 굴곡근의 긴장이 증가하여 상지가 굴곡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셰링턴경, 찰스 스콧 셰링턴경이 수행한 연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셰링턴조차도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병변과 종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양이의 대퇴골관 병변으로 인한 탈레가 영장류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전근 자세의 메커니즘은 셰링턴이 연구한 동물의 신전근 자세와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셰링턴은 고전적인 신경생리학 교과서인 신경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핵심은 신경계의 여러 부분이 함께 작용하여 행동을 생성하고 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억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합산되며 행동은 이러한 합산의 산물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신경생리학의 토대를 형성했으며 많은 사람이 찰스 스콧 셰링턴 경을 신경생리학의 아버지로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탈레 및 탈코르티케 강직과 관련하여 문제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면 이러한 자세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물과 사람의 자세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신경학적 기초가 되는 이들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다양한 신경 경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확고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강연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탈신경화와 탈코르테이트 강성의 근간이 되는 신경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러한 경직성을 인식하고 경직성을 볼 때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